그래서 우리가 산화물들은 어떤 이제 문제를 일으키냐면 암으로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암 환자분들은 다른 정상인에 비해서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항산화제가 필요하죠. 식품 속에 항산화 성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안녕하십니까. 나우라무원 원장 문창희입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보니까 날이 많이 좀 쌀쌀한데 특히 요즘에 이제 기온 차이가 많으니까 우리 환자분들 건강 관리 조심하시고요. 저는 요즘에 우리 이렇게 환절기라든지 일교차가 심한 이런 생활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암에 미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좀 찾고 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좀 모아지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또 좀 알리는 그런 강의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암 환자들의 몸의 세포 안에서는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져요. 세포 안에서 에너지 대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드는 과정에 산화물들이 많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고, 포도당을 이용한 젖산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화물들은 어떤 이제 문제를 일으키냐면 핵에 들어가서 핵을 손상을 시켰을 경우에는 이게 유전자 변이가 오고 결과적으로 유전자 변이가 암으로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산화물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해독하는 과정에 항산화제가 1단계, 2단계에 관여를 많이 하거든요. 1단계라고 하는 것은 막 산화물이 만들어졌을 때, 이 부분을 일단은 억제시키는 효과가 1단계, 우리가 보통 이제 비타민 C라든지 여러 가지 알파 리포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여를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해독은 이런 산화물들이 활성산소로 만들어지거든요. 다음 단계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때 필요한 게 이제 2단계 해독이거든요. 그래서 1단계하고 2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해독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항산화제죠. 우리 암 환자분들은 다른 정상인에 비해서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항산화제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이제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환자분들이 잘 아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암 환자가 항산화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 몸에서 정상세포도 산화물이 약간 있어서 신호 전달을 하는데 산화물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없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우리 면역세포도 우리가 암세포를 공격하려고 하면은 산화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데 필요한 산화물들이 필요한데 너무 많은 항산화제를 써버리게 되면 이런 산화물까지도 제거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 그래요.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쓰면 면역이 떨어진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항산화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환자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항상 어떤 기능식품이라든지 항산화제를 쓰는가를 전부 제 제품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목록을 가지고 오라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보면은요, 상상을 초월하게 가지수를 많이 가지고 와요. 어떤 분들은 막 몇십 가지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적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넘치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이런 건강 기능식품은 항산화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꼭 필요한 것들만 놔두고 나머지는 뭐 나중에 먹든가 아니면 뭐 다른 가족들 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뭐든지 많은 거 그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암하고 항산화제하고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품 속에 항산화 성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채식이죠. 육류는 없어요. 육류는 채식 속에 가지고 있는 뭐 비타민 C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A라든지, 비타민 B, 그 다음에 비타민 E,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비타민 A 같은 게 많은 식품은 어때요? 비타민 A가 대표적인 게 당근이죠. 당근에 보면은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거든요. 그리고 토마토 속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이것도 비타민 A거든요. 그리고 콩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 중에서는 비타민 B도 우리 항산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콩 속에 들어있는 제니스테인, 이것도 여러 가지 항암 작용을 하는 파이토케미칼도 가지고 있지만 또 비타민 B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채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비타민 C를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과일 속에도 비타민 C가, 특히 귤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비타민 C가 많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가 많이 있는 거, 토코페르라든지 이런 분들, 견과류 같은 데도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하자면은 대개 비타민 A나 그 다음에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E, 그 다음에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는 채식들이 대부분 다 그런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비타민제를 이렇게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 또 미네랄도 그래요. 우리가 식전에 먹는 게 좋을지 식후에 먹는 걸 좋을지 이걸 한번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큰 기준은요, 지용성은 식후에 음식 먹고 나서 같이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수용성은 음식하고 같이 먹으면 되게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수용성은 되게 이제 빈속에 먹으란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빈속에 먹으라 했는데 밥 먹고 먹으면 큰일 나느냐, 이런 건 아닙니다. 단지 몸 안에 흡수율이 떨어지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만큼의 그런 성분들이 충분히 얻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셀레늄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거든요. 오히려 음식하고 같이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셀레늄 같은 경우는 빈속에 먹고, 우리가 또 아연 같은 경우는 또 단백질하고 결합이 돼 있어야 몸 안에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식후가 낫고, 비타민 중에서도 수용성 비타민, 그러니까 비타민 B나 비타민 C 계통은 수용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빈속에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근데 이제 문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 이렇게 먹었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죠. 왜냐하면 비타민 C는 아주 시잖아요. 그래서 위장장애가 잘 오잖아요. 식도염이라든지 위염 같은 게 잘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빈속에 먹었을 경우에는 위를 더, 식도 점막 손상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장기로 복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근데 내가 비타민 C나 꼭 먹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다 그럴 때는 뭐 식후에 먹는 게 낫고, 그리고 이제 지용성 비타민은 식후에 먹는 게 낫죠. 지용성 비타민은 우리가 비타민 A라든지, 그 다음에 비타민 D,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E, 이런 경우는 식후에 먹는 게 지용성이기 때문에 음식하고 같이 먹는 게 낫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은